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인생 정보들 주실 안수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8월이 지나면 아쉬운 보험 베스트 3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의 경우는요, 막상 갑자기 일이 닥치면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8월이 지나면 아쉬운 보험 3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8월이 지나면 구조 변경 및 개정을 앞두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인데요. 5년, 7년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어른이 보험, 운전자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인데 5년, 7년 납, 이 보험이 왜 사라질까요? 네, 같은 종신보험, 보통 종신보험 하면 20년 이상의 종신보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5년이나 7년 이렇게 짧은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의 기능은 똑같이 사망 보장을 하고 보통 20년이 지나면 내가 낸 돈의 100% 정도 가깝게 이제 돌려받는데 5년이나 7년 만에 내가 낸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보험을 사는 사람의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른이 보험은요. 어린이가 몇 세까지가 어린일까요? 우리가 어린이 하면 대부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이런 학교를 다니는 분들을 어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어린이 보험은요. 35세까지가 어린이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명 어린이하고 어른이 합해졌다 해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른이 보험이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운전자 보험인데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교통법에 따라서 계속 변경을 해주죠. 하지만 60대나 70대 이런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돈만 납입하시고 실제적인 혜택이 어렵다 해서 이런 90세나 100세 만기가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이유 때문에 20년이나 10년 이렇게 납입 기간이 짧게 이렇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고령자이신 분들은 이런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상해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아쉬운 보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3가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는 5년, 7년 납 무저해제 단기납 종신보험. 종신보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모음에 있어서 그리고 사망을 보장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첫 번째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망이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부수적인 혜택이 있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비과세 혜택, 전액 비과세라는 얘기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도 보장되고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두 번째, 은행은 시중금리는 단리죠. 내가 낸 원금에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이자만 주지만 보험은요, 내가 낸 돈에 이자를 주죠. 거기에 또 이자를 주는 바로 복리죠.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보험을 맡겼을 때 이런 배우자나 자녀한테 보험 증권을 증여할 수가 있다는 세 번째 기능이 또 있죠. 또 네 번째는요, 중도 인출이나 뭐 납입 중지 이런 추가 납입 이런 기능을 통해서 유동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종신보험의 사망적인 주 목적 이외의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신보험은 그동안 납입 기간을 20년이나 그 이상으로 길게 납입을 했다면 지금의 종신보험 트렌드는요, 짧게 납입하고 길게 보장받는 게 지금의 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약간의 오해 때문에 의사소통의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장 이외에 그냥 금리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예금이자 내가 만약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바로 세금도 높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고객님이 10억을 예금 가입 시에 이자 소득을 만약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돌려받는 돈이 얼마일까? 그러면 세후 수익률은 연 5%,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면 연 3.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5%를 받는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빼면 실제적인 수익률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금액 제한이 없는 보험 차익 비과세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세법에도 나와 있죠. 지금의 저축성 보험은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입기간 5년 그리고 10년째 유지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요. 금액에 제한이 있죠. 한꺼번에 돈을 맡기면 1억이고요. 매달 돈을 맡긴다면 150만 원까지가 금액의 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죠. 종신보험은 적립식 보험료 합계에서 제외되는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순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 납입하고 10년째 유지만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신보험이 왜 이런 저축과 더 좋은 점, 세 번째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은행 저축은요, 이런 이율이 변동금리죠. 지금 은행 대부분 시중 변동금리입니다. 하지만 보험은요, 내가 처음 약속한 거를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사라질 예정인 5년 7년 납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 납 기준일 때 예시를 들어보면요, 환급률이 112.3%, 3년을 거치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120.8%까지 해당되는 게 종신보험, 저축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차익, 만약 내가 100만 원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이 50만 원의 이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축 같은 경우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겠죠. 하지만 종신보험이라면 내가 10년만 유지했다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저축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료의
해당이 돼서 내 건강보험료가 금액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에 현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종신보험료 오르는 거에 해당이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7년을 약속해야 됐어요. 그러면 7년까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만약 사망을 했다면 내가 약속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 이자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증권 양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저축과 종신보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만약 예시로 7년 납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금액을 편하게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을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100만 원일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만약 누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1억을 누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은요, 10년 전에도 큰 돈이었고요. 20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1억은 큰 돈입니다. 누가 나한테 1억을 준다면 거꾸로 1억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대로만 7년만, 10년만 약속을 지킨다면 1억 나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요, 꼬박 7년만 약속을 지키면 바로 8,400만 원이 원금이에요. 이것만 약속을 지키신다면 그냥 놔두시면 그냥 쭉 3년만 거치하신다면요. 이자를 받아서 바로 이자를 받아서 1억이 되는 거예요. 해지환급금이 9,400이고요. 보험차익 환인 1억이 되죠. 그러면 이자 소득세는요. 만약 7년 만에 이 보험을 정리하신다면 159만 1,000원이라는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왜냐? 종신보험도 보험 차익이 생긴다면 세법에 따라서 이자 소득세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하신다면 이 이자 소득세는 납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1억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1억이 부담이 되시나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0년 비과세 조건을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달 10년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은 크게 준비하실 분들을 위한 것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10년을 8,400을 내면은요. 해지환급금이 1억이 넘네요.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7천 아니죠. 해지환급금이 1,7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내가 3년만 더 납입을 하신다면 똑같은 100만 원을 7년 낼 거를 3년을 더 납입하시면요. 원금의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환급금 차이가 700만 원이 더 있네요. 그러면 10년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17.5개월이라는 거는요. 내가 17개월을 이자로 받았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을 만약 했을 때 환급금 차이가 여기 제가 준비한 게 약간 내용이 좀 잘렸네요. 7년을 냈을 때 거치하시면 이런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년을 냈을 때 8,4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3년을 거치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269만 원. 이 이자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는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의 이자지만 3년을 더 거치하시면 120%의 환급률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0만 원 1억 만들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바로
금액을 좀 작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2만 원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 7년 내면 84회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이 좀 부담된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그냥 납입을 길게 10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72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신다면 똑같이 1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환급금은요. 똑같이 1억 4천 이렇게 돼서 이자 소득세는 227만 5천 원인데 10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돈은 납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없이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한번 그 은행 금리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7년을 월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꿈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총 납입보험 원금은 8,400만 원이죠. 하지만 내가 3년을 놔뒀다 하면 총 원금은 1억 14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74만 원이죠. 그러면 얘가 정말 복리일까요? 그러면 은행 단위로 치면 몇 %일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자 계산기로 한번 돌려보면요. 174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174만 원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단위로 치면 27%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10년을 납입했을 때 이자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을 납입하고 비과세 금액은 적게 준비하는 방법이죠. 10년을 월 72만 원을 납입을 하신다면 총 납입은요 8,6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자가 147만 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단위로 쳤을 때는 31.5%. 우리가 은행 시중금리 요즘 최대 3.5%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32%의 단위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가입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약속만 시킨다면 이 1억, 꿈의 1억을 지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지만요. 길게 납입하기 싫어하시는 분, 내가 사망보장도 필요하고 내가 은행보다 사망 같은 이자를 사망하고 이자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보험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성인 보험에 비해서 10%나 20%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장 범위가 넓죠.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인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다는 당연히 병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요.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거나 없는 감액 및 면책 기간.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질병이 암입니다. 암의 경우 성인은 면책 기간이 90일이고 감액 기간이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이나 아니면 2년 없는 회사가 있죠. 하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면책 기간이 없고요.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이 보험을 어른이로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20세 미만의 분들보다는 이런 35세까지 가능한 35세 연령, 30대 분들을 위한 게 바로 어린이 보험이겠죠. 이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달까지만 이제 35세, 사실 어린이가 20세 미만이 어린이잖아요. 근데 35세까지 성인도 어린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납입 면제 조건이 훨씬 더 넓습니다. 성인 보험의 경우는 보통 암이나 뇌졸중 급성 이런 성인 질병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됐다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유사암에 대해서 납입 면제되는 경우 요즘은 약간 변동사항이 있지만 납입 지원을 통해서 유사암 쪽도 납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린이 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적거나 없다. 우리가 암 이외에도
상해 말고 질병의 경우는 보통 1년 미만의 감액이나 면책기간이 있죠. 이런 질병이 있어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다는 게 어린이 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장금액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 보장금액이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뇌나 심장 이런 질환의 진단비에 대해서 보통 2천만 원이 최대죠. 하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질병 후유장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보다는 사실 성인 됐을 때 보장받을 기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15세 이상 분들은 성인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35세 정말 막바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분들을 위한 플랜을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세까지 변동이 없는 보장 사례인데요. 딱 20년만 납입을 하시고요. 100세까지 쭉 보장 받으시는데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성인 돼서 준비하시기 어려운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이런 3대 진단에 대해서 플랜 한번 꾸며봤고요. 특히나 성인 되면 가장 고장나기 쉬운 게 어딜까요?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 질병 같은 경우는 성인 돼서는 보통 수술이 많아봐야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플랜 예시에서는요. 무려 5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업 때문에 앉아서 많이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성인이 돼서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면 혹시나 내가 허리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때 매회 500만 원씩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요. 어렸을 때 준비한다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한다면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뇌나 이런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이거 심혈관도 1,000만 원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납입 면제 대상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혜택 종류가 많다는 게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 한번 예시 한번 해봤습니다. 35세 기준으로요. 제일 나중이죠. 남성 9만 원대고요. 여성 8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할 때 준비하면 되겠죠. 하지만 왜 중요한 걸까요? 연만기보다 새만기. 사실 운전자 보험은 법령에 따라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만기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커스는요. 고령자를 위한 겁니다. 만약 고령자분들이 이 사고율을 보시면은요. 65세 사고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반사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고령자 입원 1위는 낙상으로 인한 상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입원 정보를 보면은요, 낙상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고령자분들이 낙상을 준비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상해보험일 겁니다. 이런 상해보험을 준비하자고 하면은요, 필요한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고령자분들은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시면은요, 60대, 70대 제일 의료 환경을 이용을 많이 하실 때인데요.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9.7%밖에 안 됩니다. 정작 내가 병원 많이 갈 때 실손보험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왜 준비를 안 할까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년, 10년간이 아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르지 않는 상해보험으로 적어도 다치거나 입원했을 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적어도 경제적 부담은 이런 실손보험을
하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방법입니다. 100세까지 변하지 않는 보상 내용인데요. 15년 납입입니다. 70세 기준입니다. 100세까지 보장받는 건데요. 혹시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어떠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런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받으시는 거고, 특히나 나이 들면 상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릎 인대나 골절이 자주 되죠. 이런 보장 같은 경우는 한 사고마당 회상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보장이죠. 장기간 입원했을 때 상해 같은 경우, 고령자인 경우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분 된다 하더라도 내 옆에서 간호해 줄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나를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간호해 줄 간호간병 이용했을 때, 이런 요즘 보장까지 다 보장을 넣었을 때 70세 기준입니다. 15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쭉 보장 받으시는 건데요. 70세 분 22만 원대고요. 여성도 2만 원대입니다. 이 보장은요, 상해 쪽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운전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나의 실비를 대신하는 상해 보장입니다. 제가 지금 3가지 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8월에만 아쉬운 보험이죠. 5년, 7년 납, 단기 납 종신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35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90세, 100세까지 변하지 않는 상해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죠. 이 3가지 보험 혹시나 나한테 필요하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달까지 꼭 챙겨야 할 3가지 보험을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5년에서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른이 보험, 세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 경험 토대로 풍부한 꿀팁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또 김혜정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원픽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오래된 보험 활용 노하우입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 늘 강조드리는 게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오래된 보험도 되살려서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 또 있을까요? 네, 직장 생활하고 막 결혼하고 아기 키우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험을 잘 점검을 안 하고 40대, 50대 훌쩍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 사례인데 44살, 40대 이제 초반 정도 되신 주부님이신데 공부 마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아기 키우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도 하나 흔들리고 갑자기 출산 이후에 어디가 아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장롱 안에 묵혀뒀던 증권을 그제서야 보게 되잖아요. 그러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사례는 40대 초반이신데 이제 와서 한 10여 년 넘은 보험들을 점검하게 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40대 초반에 들어가시면서 조금 아차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0년 된 보험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리모델링 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보험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그 기존에 아까도 그 앵커님이 저희 코너 들어오기 직전에 선택하기 어려운 뭐 이게 선택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생이 그냥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 선택을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꿀팁만 골라서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보험에 관련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납입을 하셨던 긴 기간 동안 인내한 저는 그 돈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시면서 보험료를 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옛날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그 주의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보험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진단자금이나 수술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지금 나가시는 거 보면은 옆에 표에 맨 처음에 소득 상실 보상금 그다음에 생활 안정 자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 있는 글씨는 뭐 뇌출혈이니까 뇌혈관으로 바꿔라. 급성심근 경색이니까 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바꿔라. 이래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 경색 쓰러질 때 돈 받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소득상실 보상금이랑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대체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생활은 지금도 불안정한데 그냥 신청만 하면 주나요? 이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입 금액이 보상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중요한데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게 1억 2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에는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흔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고가 나면 1억 2천만 원 한꺼번에 받고 6천만 원 한꺼번에 받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용어가 어려운 게 주계약 가입 금액과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보통은 일치해요. 암보험 1,000만 원짜리 가입했어. 그럼 암 걸리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관을 반드시 보셔야 할 사례라서 제가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약관을 저 빼곡히 읽어드릴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느낌만 보시라고 약관을 확인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깨알 같은 글씨 평소에 책도 안 읽는데 저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2009년에 가입하신 6만 1,000원짜리 벌써 14년 정도 보험료를 내셨거든요. 14년 냈고요. 앞으로 6년만 내면 보험료는 안 내고 계속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손대시면 조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유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만 어떨 때 내가 1억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건지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건지 이건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관을 좀 찾아보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 보험 약관을 일일이 다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약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언더라인 해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 이상 장애를 당하면 가입 금액의 10%를 10년간 준다는 거예요. 우와, 막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 어떤 거냐면요. 가입 금액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1억 2천만 원, 6천만 원 기억나세요? 그거의 10%. 그러니까 6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10%는 6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10년 동안 나누어서 10회를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50% 이상 장애를 당하시면 가입하신 게 이분이 지금 6천만 원짜리니까 600만 원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받으면 결국은 총 받는 돈이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소득 상실, 그다음 생활 안정, 이거는 상해 같은 걸로 다쳐서 내가 넘어져서 외부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을 경우, 내가 아픈 거 말고요. 그렇게 다쳤을 때 50% 이상 장애가 발생되면 매년 얼마씩, 이 경우는 600만 원씩 10년을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천만 원 받는 게 아니고 10%씩 10회를 나누어 받는 셈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6천만 원 받는 거 되게 좋았는데 600만 원씩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쬐끔 받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일시금으로 당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할로 지급할 것을요, 확정적으로 그냥 한 번에는 다 받고 싶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상품을 개발했을 때의 이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있어요. 아까 안수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없어지는 보험들 중에도 그 상품에 적용되는 확정 이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두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2009년에 적용 이율이 4.5%면 그걸 적용해서 600만 원을 10년 나누어 받을 거를 선이자를 떼는 거예요. 어음 할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누어서 받아서 합산 금액이 6천인데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4.5%를 할인을 해서 내가 실제로 받는 거는 한 5,600, 5천 몇백만 원, 700 요 정도 선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증권을 보실 때 얼마를 몇 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현되는데요. 100만 원씩 뭐 10회, 12회, 500만 원씩 몇 회 이렇게 분급으로 되는 것들을 나누어서만 받느냐? 아니에요. 신청을 하시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상품의 이율로 할인을 하고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이 상품 이외에도 예를 들면 뭐 장애연금이랄지 이런 기타 등등 나누어서 받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일시금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 이것도 너무 잘하신 건데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줄, 흐리기는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분이 2009년에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이 나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뭔지 이제 학습이 많이 되셔가지고 잘 아시죠? 내가 아픈 거 말고요. 우리 가족, 애기나 뭐 우리 집 식구들이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내 증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재난 문자 엄청 오더라고요. 이럴 때 무슨 생각 나세요? 우리 집 누수 아니면 윗집에서 누수 이럴 때도 이 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입하는 거는 내가 우선 20만 원 내고요. 20만 원 넘어가는 거를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흐릿하게 보였던 약관을 제가 찾아보니까 2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되고 2만 원 초과하면 이 보험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 흐리게 나와 있는 것 중에 맨 밑에 부분에 제가 그 2만 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언더라인으로 해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증권은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보험은 그냥 우리가 많이 봐왔던 보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 일반암 진단비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2018년에 가입해서 이미 5년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보장 내용이 좋고요. 후유장애가
20% 이상으로 아무튼 이제 저희들끼리는 아는 건데 혜택이 되게 경미한 거부터 잘 보장될 때 가입하신 거를 27,900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잘 유지하시면 좋을 거라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세 번째 보험도 2008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15년이나 된 보험인데요. 이거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용 읽어보시면 뉴 여성시대 건강보험하고 암치료 특약에 뭐 어떤 거는 2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제일 큰 거는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입원비까지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게 암치료 특약으로 묶어져 있고요. 여성시대 건강보험 중에 또 밑에 나와 있는 200만 원, 4만 원 이런 것들은 수술비하고 입원비가 모아져 있어서 아주 오래된 보험이긴 한데 이 보험의 장점은 뭐 옛날에 요실금도 보장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요즘은 잘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이 수술비 안에 보장이 되어 있어서 1번, 2번, 3번 보험은 잘 된 거 이런 거는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 유지를 하시는 걸로 6만 원, 2만 7천 원,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고 가입하셨든 잘 알고 가입하셨든 너무 잘해서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걸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한 거를 이제 40대 되셔가지고 50대, 60대를 바라보면서 좀 점검을 하시는 건데 추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추가는요. 암이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드는데 암 진단비가 좀 작은 것 같아서 19,800원짜리로요. 그냥 80세까지만 복층 설계 2가지로 했는데 그냥 암 진단비하고 암 관련된 거,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좀 간단한 거 진단비만 보완하는 걸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제안하는 게 제가 조금 더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봤었던 건데 요즘 트렌드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아니고 허혈성이나 뇌혈관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진단비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그 진단비만 너무 높게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을 하면서 그런 질병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산정특례로 병원비를 좀 적게 내는 이렇게 혜택을 보시게 되는데 그런 혜택을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는 진단비와 하나는 산정특례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작은 보험료로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요. 하나는 19,8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없는 것만 조금 모아서 했는데 보험료는 52,800원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납입하신 거는 한 5년, 6년이면 보험료 납입이 완전히 끝나실 테고 한 50대 정도 되시면 10만 원 미만으로 100세까지 앞에 3개, 그다음에 지금 추가하는 거 이 정도면 뭐 새로운 트렌드를 포함해서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잘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하는 정도의 리모델링 전략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보험에 추가를 해서 또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의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리모델링으로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게 또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색어 Q&A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스피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치아가 흔들거리신다라고 하는데 치아 보험 어떤 게 좋은지 여쭤보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이게 치아 보험이 참 어려운데요. 치아는 발치가 돼버리면 이 암 걸리고 암보험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흔들리니까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면 임플란트를 위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좀 나중에 하고 최근에는 뭐 떼운다고 하죠. 레진 이런 충치 치료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설계를 굳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내 상황을 보고 임플란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 레진이라든지 떼우는 충치 치료를 할 건지에 따라서 보장 설계를 좀 나누어서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나한테 맞는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른 가입으로 나에게 맞는 보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자, 태아보험 100세까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30세까지만 했다가 성인 되면 다시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제일 크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30세 만기 되는 보험료를 살펴보시면 최소 3만 원에서 많게는 6,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세 만기는요, 더 비싸거든요.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30세 만기 보험은 보장 기간은 짧고 그래도 보장은 좋긴 하지만요. 근데 100세 만기 보험은 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어릴 때 보장이 되는 특약과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특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모든 걸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요. 어린이 때 필요한 특약은 30세 만기로, 그리고 성인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보장 특약은 100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종합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여력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 한 명만 고려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가족 전체 보험료를 생각하셔서 보험료 책정을 하신 다음에 30세 만기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30세와 100세 만기 혼합 설계를 하실 건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는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처음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이 보험 한 가지로 100세까지 가지고 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보험 회사에서 이 보장 특약이나 이런 거 개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험 시장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추가로 고객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30세 만기 태아보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보험이 30세 만기 끝나더라도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란 어떤 거라면 30세 만기에 보장이 끝나더라도 혹시라도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질병으로 가입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이 병력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전환을 100세까지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30세 이전에 혹시라도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중대 질환으로 납입 면제를 받게 되시면 이 계약 전환 제도를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가족 전체 현명한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태아보험 비교를 해주셨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신 43살 남자분이신데 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이거는 김혜정 전문가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10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라고 하면 아주 생소한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 공황장애일 경우에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그런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그 질병, 각종 질병 수술비에 관련된 거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병자 보험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약만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5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고 그리고 중단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뭐 간경화 같은 그런 진단을 받지 않으셨고 3개월 이내에도 뭐 수술이나 입원, 추가 검사에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유병자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355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자 하면은 예전에는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병원의 문턱이 워낙에 낮아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미한 약만 복용하는 고객님들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도 이 표준체 보험이랑 동일한 거의 비슷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스피디하게 풀어봤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보험 계정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는 건 필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보험도 심폐소생이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오래된 보험들 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